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박종현의 돌파 매매로 전략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황 맛집 전문가에게 이 연휴를 앞둔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단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삼성전자와 시황은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합니다. 1월 27일에 방송했었어요. 삼성전자 58,000원 아래에서 매수 얘기 주셨고 7만 전자 간다라는 목표주가 제시해 주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제가 댓글을 보는데 박제 둔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제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꼭 박제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삼성전자는 많은 일단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전달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은 일단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선 상태에서 일단 제가 시황 분석을 시황 맛집이라는 좀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시황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반도체는 일단 저점이 형성이 됐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목표가를 7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어제 일단 고점 기준으로 7만 원을 달성을 했는데 연이어서 시장을 좀 분석을 드리게 되면은 시장 상황도 지금 보시게 되면 2,500에 돌파 이후에 지금 약간 2,600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곡투자에서 브리핑 드렸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한 구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되기 때문에 지금 신용 문제로 60일선까지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한번 정고점 부근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1, 2주 가는 어느 정도 21선이나 60일선까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에 따라서 눌림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2,500의 돌파에 대한 이런 분석을 드렸던 부분과 동일하게 저는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2,600까지 돌파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600의 돌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국내 무역 수지 적자, 수출 데이터가 일단 좋아지는지 체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 이런 트리거가 나와야 일단 2,600이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하반기에 금리가 동결되는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시장이 내려도 올라오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경기 상황이 안 좋거나 물가가 안 좋거나 고용 상황이 안 좋을 때 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어느 정도 낙폭 조정폭이 좀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반기는 그런 구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위원님 팬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로즈님도 명품 시황 맛집이다. 수연님도 순수하신 위원님, 그리고 조라일락님도 시황은 박 대표님이 짱이다. 이런 말들 많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00선 코스피가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시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해봐야 될 건 바로 반도체 관련주가 될 텐데 드디어 엔비디아의 훈풍 덕분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찍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IT 쪽 업계에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IT 쪽은 또 제가 버리기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저번 주 추천드렸던 TLB라고 이제 DDR5에 대한 부분이 저점에서 일단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과 함께 어느 정도 저점에서 공략할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반도체 쪽은 데이터 센터 이제 서버 쪽이 늘어나게 되면은 관련해서 다 NVIDIA 알고 계시겠지만은 GPU에 대한 사용이 많아지고 추가적으로 이런 DDR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단에 있는 이오테크닉스나 제가 예전에 한번 AI는 반도체는 후공정 패키징 쪽을 잘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후공정단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눌림목 나올 때 공략이 가능하고,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올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또 함 차장님과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판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풀어보기 위해서 수익률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였습니다. 5월 19일 돌파 매매 시간에 TLB 얘기 주셨는데요. 이 종목 1차 목표 주가가 22,000원이었었는데 이를 또 넘어섰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제 7% 넘게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자리에서 목표 주가 더 올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제가 뭐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목표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멘텀을 말씀드렸듯이 TLB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을 했고, TLB는 이제 그 기판 관련된 모듈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캐파도 증설을 했고 현재 바닥 구간에서 이제 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봉이나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목표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LB는 목표가를 1차 목표가 일단 달성해서 2차 목표가 26,000원을 제시해드리고 3차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달성한 만큼 2차는 26,000원, 3차는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같은 날 얘기 주셨던 종목이에요. 일진 디스플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의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3% 기록하고 있고, 일단 오늘 자리가 또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일진 디스플은 말씀드린 당일에는 좀 올라왔는데 보시게 되면 21선까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TLB나 이렇게 21선 부분까지 이렇게 눌림목 오게 되면은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진 디스플도 지금 전저점이 1,100원대이기 때문에 1,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종목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21선은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인 1,400원에서 1,500원까지 똑같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으로 바닥에서 올라올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디스플레이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산업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오히려 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 오늘 매수하기 또 좋은 자리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이 4월 7일 공개방송 종목이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앞서 삼성전자 얘기 주실 때도, 그리고 반도체 AI 쪽에서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얘기를 정말 몇 달 전부터 얘기 주시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또 새롭게 썼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 주가를 더 올려볼까요? 공개방송 있을 때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 한 3-4번 정도 강조를 드렸고, 대표적으로 후공조단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 두 기업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단 수익률에 대한 부분, 주도주를 매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50%, 100% 이상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추천 후 한 45% 이상 상승했는데, 동종목은 한 50% 이상을 목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이탈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일선 이탈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넘어가 볼게요. 드림씨 IS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구간에 제가 한 4개월 전에 반도체를 들고 오면 이런 종목을 왜 사는 거야 라는 것처럼 지금 구간 제약바이오 쪽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약바이오도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왜냐? 임상 실험을 코로나 시절에는 잘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드림 CIS처럼 임상 스타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이 많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실제적으로 드림 CIS는 재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인데 점진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수상으로 종목상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기술적인 조정, 가격 조정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 부근에 제가 지수가 불확실성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좀 선별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벤처나 뭐 제약회사다 이런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이런 임상 수탁 시험 기간에다 맡겨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임상이 많아지면은 동사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하반기 좀 기대하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달 다음 달이죠. 정부에서도 바이오 육성 정책을 좀 발표하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인 이슈, 그 하반기 실적적인 이슈 두 가지 매수 포인트를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 주시고 1차 목표가만 15,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전 저점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미리 얘기를 주셨었는데 이번에 제약 바이오 얘기 주셨습니다. 드림씨 IS 매수가는 13,000원 이하,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 11,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I 관련주에서 오브젠 얘기 주실 건데요. 네. 뭐 AI 쪽은 AI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 중에 소프트웨어 쪽에 속하는데 동사가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내 일단 AI 챗 GPT 같은 일단 네이버에서 7월 달에 지금 개발을 해서 이름이 일단 하이퍼 클로발한 일단 지금 챗 GPT 같은 국내 서비스가 일단 7월에 일단 공개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관련해서 지금 영어로 된 이런 챗 GPT가 있고 국내에는 일단 한글 버전이 일단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플리토나 이런 오브젠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한 AI 마케팅 일단 솔루션 기업이고 이런 AI 마케팅 분야의 국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와 대규모 AI 기반 산업에 대해 MOU를 실제 체결을 한 기업이고요. 보시게 되면 동종목도 엄청나게 기술적인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보시게 되면은 하락 세기형 형태의 종목군들인데 하락 세기형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느 정도 체크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도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해 주시고 6월, 7월 달은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면서 바닥에서 좀 모아간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9,300원,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젠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부터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300원 얘기를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